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계열사 테라퓨틱스의 유전자 치료제 도입 소식이 나왔죠. 자, HLB 주가가 34,000원대 회복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가 또 이제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요. 주간 단위로는 마무리를 잘하게 되면 이제 수익권에서 이제 미증시 흐름이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투자자들이 많은 이제 현금들을 투입했던 부분들이 이제 긴축 관련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좀 줄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가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또 이제 좀 폭락을 좀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또 중요하게 또 챙겨봐야 되는 어떤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의 어떤 급등 흐름으로 장 초반에 이제 흐름들을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오늘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강세가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점심 이후에 이사회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이제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800선 회복을 좀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HLB도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오후에 흐름이 나서 한 33,000원대까지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32,100원 시간에는 뭐 큰 변동이 없었고요. 공매도 매매 비중은 한 12.51.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전체 일봉상에서는 좀 이제 거래량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중 자체는 좀 높아져 있고요.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했고요.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한 4만 주 가까이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제 5일선에서 조금 이제 부딪히는 흐름들 20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에서 좀 부딪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제 뭐 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윗꼬리가 일단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선전하면서 오장이 좀 나타났다 이런 거 좀 특징입니다만 여전히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낮지요. 그리고 에이덱스 지표 자체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낮아졌다는 말 자체는 상승의 흐름들이 이제 일주일 넘게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는 뭐 그런 흐름인데요. 자, 이평선의 어떤 지지 흐름들이 이번 주 후반부터 계속 이제 펼쳐졌는데 확실하게 지지가 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탈된 것도 아닙니다. 그 가격선에서는 보면 윗단의 어떤 박스권 하단 가격이 34,000원이고 요 34,000원에서 또 3만원 사이에 또 박스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중위값 32,000원에서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2,000원을 지키면서 34,000원 윗단의 어떤 박스권으로 올라가 주느냐 이게 이제 3월 달에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죠. 당초 이제 작년 연말로 분위기 본다면 가남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1분기 이내에 NDA 신청을 할 것이다 하라고 하면 이제 뭐 3월 달이 주가가 여기에 있을 위치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제 1분기에서 상반기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연내까지 좀 일정 자체가 모호하게 좀 이제 변경되는 어떤 언론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3월 말에 이제 펼쳐지는 주총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어떤 국면인데요. 아무튼 주가는 이제 빠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추가 상방을 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뭐 뜬금포 같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 거래가 좀 늘면서 계속 이제 추세를 형성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번에 상한가 이후에 이제 4만 원 부근까지 갔던 이 라인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이 나름 확인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의 연장적인 어떤 흐름으로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거래도 그렇게 아직 크게 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테라피틱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PSMC 쪽으로 어떤 수급이 2월달 대비해서 거의 뭐 200% 이상 이쪽만 이제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PSMC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본래 이제 HLB 쪽의 어떤 수급들이 뭐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뭐 크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수급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꼬여버리는 어떤 흐름들이 작년 같으면 노터스 올해 같으면 또 이제 PSMC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기사를 좀 한번 챙겨 보면요. 계열 관련되는 부분에서 테라피틱스는 이제 뭐 리젠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블라트도 있고 이제 레누스 이렇게 각각의 파이프라인의 어떤 미국과의 합작사들이 이제 본래 G3BNT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자회사 오블라토죠. 오블라토로 이제 좀 유명한 게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무세포종과 이제 오블라토가 하는 이제 교무세포종 간의 어떤 시너지도 이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챙겨봐야 될 어떤 흐름인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 고셔병 치료제 개발 착수 소식인데요. 용어 좀 어렵죠. 이 고셔병은 이제 19세기 이제 후반에 1882년에 이제 프랑스 의사 이름이 이제 뭐 고쇼라는 의사가 이제 발견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비대해졌던 이제 대식 세포를 뭐 고쇼 세포라고 하고 이걸 이제 고쇼병이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뻘록 나오는 뭐 이런 병입니다. 그래서 뭐 비만으로 이제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외형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뭐 환자 수가 뭐 수십 명 정도가 되고 저 전체적으로 이제 지구 전체 전 세계적으로 보면만 뭐 몇만 명 정도 되는 어떤 수준인데요. 이 희귀 질환 같은 경우가 한 보통 한 7천 가지 정도 되는데요. 치료제가 이제 개발된 데가 뭐 많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그래도 고쇼병은 이 세레잠이라는 이제 이 약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보면 이제 이 이수앱지스가 여기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형태로 앱스틴 관련되는 부분을 성공을 해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대가 뭐 되는 해외에도 좀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어떤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유전 질환인데 정상적인 어떤 이제 상태에서는 이 글루코셀의 브로시데이즈 용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중에 일종인 효소 이 효소가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해가지고 부모가 이제 이 부분이 다 있으면 이 병이 나타나고 한쪽이 이제 있으면 이제 뭐 보인자 형태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대식 세포 쪽에 이제 이게 축적이 되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약이 없었을 때는 고쇼병 같은 경우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효소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치료법들이 이제 90년대 이후에 나오면서 이제 효소 뭐 대처요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합성 효소 관련되는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대중 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HLB 테라피틱스 같이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뭐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테라피틱스가 도입한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세대 이제 그 바이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세포 안쪽으로 보내기 위한 어떤 벡터를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독소를 제거한 어떤 그 운송체에다가 탑재해 가지고 넣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효소가 생기게끔 하는 뭐 요런 어떤 부분도 이제 유전자 치료 형태거든요. 단 1회 투여로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한 번 이제 투여하면 계속 이제 몸 안에서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효소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예, 상당히 이제 기대되는데 그렇게 치료제가 그렇게 많은 어떤 형태가 아닙니다. 아직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 1분기까지 동물 모델에서 효능이 확인되면 이 글로벌 IND를
뭐 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이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고쇼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세레자임이 뭐 1년에 뭐 한 3억 정도 들 만큼 이 그 약제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 성공만 한다면 이제 시장성은 뭐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이 확대되는 것들은 뭐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어떤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추가되는 어떤 장기 파이프라인 확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HLB가 지금까지 이제 그 테라피틱스 입장에서는 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요런 데 집중해 왔는데요. 이제 추가로 이제 이미노믹 테라피틱스 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유전자 치료제 어떤 착수하면서 계속 이제 뭐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그 HLB 쪽으로 들어오면서 자금 확보를 통해서 R&D 어떤 프로세스는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는 기존의 캄넬리주맘 말고 아델벨리주맘이라고 하는 PD 이제 에론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다. CHR 1316인데요. 어, 시장에서는 또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반응은 또 이렇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0.49%. 그래서 2월 달 이제 중순 이후로는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 흐름들을 한 2주 넘게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태죠. 자, 그리고 공매도 어떤 수급 관련되는 보시면 오늘도 이제 3월 3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이 전일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여전히 작은 어떤 거래량에도 일정의 어떤 공매도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상한가가 나오고 난 그때 이제 조금 줄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뒤로는 또 거의 한 3, 40만 주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을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예, 계속 이게 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공매도 어떤 수급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4,000원대 회복이 되느냐, 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 원대까지 또 지지 확인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34,000원대 위에 박스권 윗단에 좀 상향된 박스권으로 올라가야 다시 이제 2월 20일 나왔던 4만 원대 어떤 터치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가남에 관련된 NDA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뭐 반영이 된다든지 이런 흐름이 오기 때문에요. 자, 다음 주는 34,000원대 회복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